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선생님, 머리만 보여요. 그래요. 맞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이제 추우셨다면서요. 네. 거긴 안 추우세요, 선생님? 저거, 새벽에는 좀 추웠다가, 낮에는 네. 봄 날씨고. 아, 그래요? 예, 예. 지역 편차가 크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맨날 걷기 운동하세요. 요즘에는 매일은 안 나가요. 뭘 하다 보면 하루가 훅 가더라고요. 아이고, 행복할 때다. 아, 정말요? 그, 그렇죠.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이제, 같아요. 그래도 뭘 할 수 있다는 과로라는 자체가 뭘 한다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선생님. 에, 뭐, 그냥, 늘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아유, 이상, 요즘은 어떤 다람쥐 쳇바퀴인지 좀 들려주세요. 예? 요즘은, 해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네, 간단하게 아침 먹고, 네, 운동하러 갔다가, 점심때 들어와서, 네. 응, 수영 뭐, 가시죠? 이제, 예, 예. 네. 그리고 점심 때 안 되니까, 돌아오셔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냥, 네. 예, 좀, 배로 물속에는 있어요. 근데 수영을 해서 나가는 것보다 그 물속을 걷고 이러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중력을 안 받으니까. 음, 수영 다녀오셔서 또 점심을 드세요? 예, 예. 그래, 이제 네. 점심 한 끼 그냥, 네. 어, 제대로 먹고, 네. 그 뭐, 이제, 어, 손녀가 콜 하면은 빨리 바로 글로 가야 되고, 콘야콜. 네. 안 그거 하러 그러면 가, 혼자서 네. 뭐, 집에서 그냥, 뭐, 젠땡글이나 뭐 하던 거 조금, 네. 내가 하던 시간 일좀 가지고, 늘 그런 생활이에요. 음. 젠탱글은 정말 꾸준하게 하시는 거죠. 예, 뭐, 저는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젠탱글. 그럼 아침에는 주로 뭘 드세요? 아침에 요즘은 그냥 샐러드, 음, 뭐 야채, 과일 막 그냥 한 접시 삶은 계란, 콩, 뭐 삽다게 넣어서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 오일 그냥 뿌려갖고 그래 한 접시 먹어요. 건강, 그 지중해식을 드시네요. 아, 어쩌다 보니 그래 네. 돼버렸네요. 이제 둘이 있으니까, 어, 근데 그렇게 드신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 선생님은 그렇다 쳐도 남자분들은 밥, 국 이렇지 예, 않나요? 근데 그거에 동의하시고 예, 건강상 그게 되게 좋진 않다고 하잖아요. 음, 예. 근데 다 그런 말씀 하시죠. 왜? 예전에 다 그러고 먹고 살았다. 그래서 다 짧게 사신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좀 그런 네. 것도 지금 이제 뭐, 네. 이제 식단에 대해서 네.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네. 아, 이제 그런 것도 타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따라주시고 하시는 게 신기해요. 되게 그때 뵀을 때도 순하실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었거든요. 예, 예, 좀 그런 편이에요. 그, 막, 둘이 먹자고 나물 반찬 뭐 네. 이런 거 안 해줄 텐데, 이제 어, 반은 이제 사위하고 딸 싸다 주니까, 전에 안 해 먹던 뭐 나물 반찬을 계절별로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면 반팅으로 나누고 하니까 그것도 그 좋은 것 덕에 같아요. 저도 먹는 것 네네. 같아요, 점심 때는. 네. 가까이 있으면, 그럼 점심은 좀 풍성하게 해서 한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고 저녁은 먹고 자면 어느 한 2, 3년 전부터 막 속이 더부룩해요, 아, 아침에. 맞아요. 그래서 저녁은 막 뭐 그린 요구르트나 그냥 아로니아 같은 거, 블루베리 같은 거 간단하게 네, 어, 먹으시고 안 네. 그러면은 아, 저녁
뭐 모임이 있어서 맛있게 그냥 외식 한 번 하고 나면 네. 그다음 아침이 너무 괴로워요. 그죠. 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아, 아직 그런 거 못 느끼시죠? 아니요. 저도 저녁을 그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날, 한참 굶어야 돼요. 오후에 돼야, 그러니까 그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먹으면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땡기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예전부터 몸이 안 땡기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이렇게 체해서 그냥 굶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음, 전쟁 세대여서 밥 한 끼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네. 일단 소화가 안 되면 계속 그 척척척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잘게 된 게. 어서 오세요. 음. 그래서 저는 잘 안 먹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고, 저도 혼자 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비니가 어리다 보니까 밥을 차리다 보면 또 같이 또 밥을 먹으면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 저는 밥을, 맞아요. 냄비밥을 하는데 그 위에가 조금 꼬들꼬들하잖아요. 네. 물이 좀 부족하면 딱딱해지기도 하고, 저 그 상태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 걷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숟가락 막 그 소중하게 막 그 위에 거를 네. 네, 그렇게 이제 싹 걷어서 먹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오돌도돌하니까 오래 씹으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도 아 맛있다라고 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수영은 하고는 싶은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뭘 차려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집 가까이 수영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아직 예, 궁하지 않아서 이러겠죠. 그런 예, 생각이.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 산책이 20년 전부터 친정엄마, 친정엄마가 하라는 거 네네 물이 싫고 무서워서 안 했다가 네. 제가 허리에 뭐 디스크는 아닌데 아, 허리가 네, 조금 안 좋고 하니까 네, 안 하면 안 되니까 가서 지금 네. 하다 보니까 근력이 붙고 음, 그런 거지. 그래, 제가 지금 20년 대비해서 지금 막 그냥 네. 하나 하자라는 생각을 어, 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하게 되면 수영일 텐데 저는 지금 산책하는 게 산책은 운동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무릎이 아팠을 때 수영을 했으면 빨리 나았을 텐데 그 생각까지는 못했고요. 일단 비용이 안 들면서 손쉽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수영을 한다 그러면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이러는 거, 옷 갈아입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어릴 때도 엄마가 이제 옷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입어봐 그러면 나중에 나 진짜 입을 때 입을게 그러면 아니 좀 입어보라고서 왜 입어봐야 되는데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장하고 멋내고 이런 거랑은 정말 거리가 좀 어릴 때부터 싹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이 마음에는 있는 제일 1순위 운동이긴 한데 그 수영장까지 아직까지는 안 가지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그런 제가 성향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다니면 꾸준히 저도 그러니까 그만두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닌데 할 때 빨리 그만둬야지 안 그러면은 쭉 아마 저도 젠탱글을 시간이 제가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아마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좋거든요. 어서 오세요 이분이. 아니 못 찾으시나 싶어서 제가 톡방에다 다시 올렸어요. 어. 네, 아니요.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아 그래야 돼. 제가 한동안 수면 패턴이 좀 바뀌어갖고 오늘 아침 못 일어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을 한 이틀 전부터 되게 심각하게 했어요.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신뢰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왜 그런 마음이 들지?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이건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저는 좀 잠을 몇 시간 정도 자야 되는 편인데 그게 나이 먹는 거죠, 선생님. 예전에는 뭐 이틀 세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한 40대 들어서 한번 나를 세고서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며칠 가더라고요, 그 피곤함이. 이분님은 어떠세요? 날 센 적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못,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잠이 난 잠을 잘 자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살진 않았는데, 그거를 저도 모르게
아까 밥 챙기듯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우, 그 집 고양이는 어쩜 그렇게 탐스럽고 예뻐요? 털이 막. 사진, 사진이라서. 아니, 막, 그 고양이 집 짓는 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집에 길고양이를 들여서 집에 키울 때는 그 순간이 정말 짧게 몇 년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이게 한번 들어오면 쭉 간다 생각하니까 제가 무조건 거부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아련하면서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식은 저를 그렇게 따르지 않지만 동물들은 제가 밥을 줘서 그런지 이렇게 이불에 파고들고 그럴 때 그때는 그 조금 이게 싫었거든요. 털 달린 거. 그 제가 스킨십 자체 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커서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다시 집 안으로 씻겨서 들어왔는데 확실히 걔도 늙었더라고요. 음, 몸 자체가 탄력도가 털도 그렇고 이렇게 5년까지가 제일 건강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우리나라 가정사 분위기가 네, 핵가족에서, 네, 대가족에서 네, 핵가족으로 가면 사람들이 외로운 것 같아요. 어떤 음, 사람들하고 대가족 속에서는 네, 우리 개나 고양이가 우리 집 밖에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접촉이라든지 그런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데가 네, 생명체가 없으니까, 네, 처음에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에서 요즘은 뭐 이상한 뭐 이런 작은 동물들까지도 애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 성향에. 특히 개하고 강아지는 뭐 개하고 고양이는 우리 너무 많이 닮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지금 뭐 핵가족 외로움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네, 그래 해주면은 거부를 안 하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다들 거기 우리의 있던 생활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음, 인간은 배반을 하지만, 말을 해서 그런가요? 인간은? 동물은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순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약간 힐링되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치유의 효과가 분명 있다고 느껴져요. 저희 애가 너무 좋아해서 그때 들여왔지만 그 지나갔던 에피소드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제가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삭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따지는 거죠. 걔를 들여와서 유지비는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애가 한번 아프고 나니까 뭐 병원비나 이런 게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험이 안 돼서. 병원은 어떻게 하세요, 이분이? 뭐 접종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네, 네, 기본 접종만 했고, 아직 병원은 안 가봤어요. 아픈 적이 그죠.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집에서 계속 비싸긴 해요. 키우면, 예, 얘네들은 이제 전염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서 계속 키우면 괜찮은데, 저희는 또 이제 걔 하나 데리고 왔다고 걔가 외로우니까 그 시장에서 한 마리를 사온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이제 병균을 가져와서 난리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실히 걔네가 자기 죽음을 아는 거예요. 어린데도 자꾸 장롱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대로 불침벌을 서면서 걔를 계속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이 책이었는지 단 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사는 거고,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면 산다. 그런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 체온이 일단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을 넘기면 또 병원으로 가서 입원시키고, 그 쇼를 해서 살려갖고 결국에는, 방사했죠. 잘. 동네에서 이제 한 두 번 마주치는데 되게 반갑고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갔는데 뭐 한 짓이지? 시간과 비용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병원비 많이 깨먹어서. 평소에 저라면 절대 쓰지 않을 돈이었는데, 정이라는 게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드릴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럭셔리 취미지 그냥 일반 서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는 아니구나. 동물 키우는 것도 그런 생각을 했죠. 책은 어떠셨어요?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돼지.
저번 책이랑 요번에 인간의 대시 이거 보면서, 아, 이제 어린 왕자를 읽고 싶다. 네네. 읽으면은 이제 네. 내가 전에 어린 왕자를 왜 그냥 꼭 필독해야 되는 학창 네. 시절의 어떤 네. 도서처럼 네. 간단한 동화처럼 성인 동화처럼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저는 그 장수가 넘어가지도 안 하고 네. 그걸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그 그랬던 철학식인데. 기억만 근데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야간 비행이라든지 인간의 대시를 읽으면서 네. 생트지베리의 어떤 어, 생각, 사고, 문학성을 보니까 아, 네. 이제는 읽고 싶다. 네. 읽으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네. 이제는 좀 보여지지 네.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막내가 장애다 보니까 장애인의 규정이나 장애인들의 그런 복지나 이런 것들을 정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은 배려하고 뭘 한다고 그래도 그런 맹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린 왕자 책도 누가 이렇게 선정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 수가 짧아서 그거를 어린이 필독서라고 한 걸까? 이게 뭔 내용이야, 정말? 이게 그렇게 저도 느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저도 이제 그 야간 비행을 읽고 그냥 이제 아,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 이 사람의 작품 세계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왕자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다가. 그래서 되려 이 사람이 쓴 책보다 이 사람의 생애가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빠져들 만큼 비행기라는 게 그렇게 매력 있던 거였던가 아니면 그게 하나의 이 사람한테 수단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다행이에요. 그리고 야간 비행을 읽으면서 네, 그렇게 비행을 하면서 딴 어떤 그거 문구 표현이라든지 네, 전달하는 게 네, 너무나 왜 책을 보면 눈이 아파서 네, 힘들면서도 책을 못 놓게 읽고 네, 넘어가는 거 있죠. 네, 네, 그래, 그랬다가 요번에 인간의 돼지 이거를 보니까 돼지? 인간의 돼지? 인간이 사는 땅을 왜 이렇게 비행을 하시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네,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사막에서 그때 네, 저기 조난당했을 때 네, 어떤 그런 경험을 갖다가 정말 몸소 산 체험을 했었잖아요. 네, 네, 오아시스도 보면 뭐 네, 보지도 않는 어떤 사의 문턱에까지 음, 갔을 때 거기서 보 거기서 이거 어린 왕사가 네, 외로운 별에 그 했던 네, 그런 책을 쓰지 않았겠나라는 막연한 느낌이 그냥 지금 당장은 자꾸 어린 왕자가 생각나요. 그 책 두 권을 보고 나니까. 네. 그 다른 북클럽에서도 이제 어떤 번역본을 읽을 거냐 이걸로 되게 한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캡처해서 드렸어요. 저는 펭귄 사건을 이 문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번역자, 역자. 안 들리세요? 방금 중단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실 때. 예, 음, 예. 저 이제 다른 톡방에서는 다른 북클럽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야간 비행 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 번역본 자체가 막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거를 또 통일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문체를 골라보세요 하고 이제 약간 찍어서 올려보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서 갈리더라고요.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좀 딱 봐도 되게 서정적이고 감성이 좀 있겠다 싶은 분은 펭귄 사건을 사시고 안 그런 분은 아직 그 출판되는 어느 회사 거더라? 그걸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언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가끔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넘길 수 없고 자꾸 그 문장에서 가만히 멈춰지게 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건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별로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는 이게 좋은데 그래도 다 같이 이거 하세요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원래 제목이 바람과 모래와 별이라는 그 책인데 그거를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괜찮으면 사시겠다. 제목이 지금 바뀐 거예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음, 바람과 모래와 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시겠다고. 그래.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 야간 비행으로 너무 그 생텍쥐베리를 다들 좋아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 책을 어떻게 왜 갑자기 읽게 됐지? 생각을 했더니 제가 이제 지하철역 근처에 사니까 그 지하철역에 그 스마트 도서관이 있어요. 저는 역마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거기 이제 빌리러 갔는데,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나 이제 제가 김경일 교수님 그 부의 심리학 그게 되게 궁금해서 그걸 빌리려고 하는데 그 대출이 되고 없어서 못 빌려서 제가 이제 그냥 쳤어요. 생텍쥐베리 뭐가 있나 그랬는데 야간 비행이길래 빌렸는데 그 책은 정말 조금 책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을 되게 많이 바꿔준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음으로 해서, 아, 작가별로 몇 번씩 읽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분이 이제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독서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필독서 이래서 뭐 어린 왕자 이거 딱 한 권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뭔 말이래?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책인데, 아이들이 그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읽긴 읽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죠. 활자만 읽는 그런 거. 그런 독서 교육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법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2014년도에 네, 출간된 이제 뭐 책이 몇 권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페이지 수가 제일 많은 거. 요즘 신기한 도서는 보니까 굉장히 짧게 돼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래된 거 그거를 뭐 네, 도서관에서 대출 받아서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내 눈에서 그냥 보이는 네, 이 세계만 보다가 우리의 한 단계 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계를 네, 이렇게 적나라하게 어, 어, 감성으로 이렇게 저거 글로 표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네, 봐지고요. 네, 그래서 감동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따로 봐진 게 네, 어, 여기서 제일 하나 그 했던 게 왜 그 같은 저기 동료가 네, 첫 비행 나가기 전에 네, 네, 그 같은 동료한테 이제 뭐 자문 같은 걸 구하려고 가서 네, 이야기를 막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지도를 펴놓고 지도의 어떤 그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경험담에서 나온 그 이제 지도를 표시를 해주는 거. 그게 참 와닿았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있냐면 한번 읽어도 될까요? 네, 네, 그 얼마나 묘한 지리학 강의였던가. 기요메라는 네, 대선배한테 가서 네, 자문을 네, 구했거든요. 기요메는 내게 스페인을 가르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스페인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 스페인에 대해서 자기가 비행하는 상공위의 음, 위치라든지 그거를 이제 초정사람들은 알아야 그거 하는데 그게 어디 저거 우리가 학습적인 그런 걸로 아니고 다만 그는 스페인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 수리학도 인구도 가축들이 어떻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과디스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과디스 근처 들판 가장자리에 서 있는 세 그루의 오렌지 나무 이야기를 했다. 그놈들을 조심해. 자네 지도에다 표시해도 그 이후로 세 그루의 오렌지 나무는 내 지도에서 시에라 무슨 지역명보다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또 내게 로르카에 대해 말하지 않고 로르카 부근의 소박한 농가에 대해 말해 주었다. 사람이 사는 농가, 그 농가의 주인에 대해 또 아내에 대해 그래서 우리로부터 1500km나 되는 먼 공간에 외따로 떨어진 부부가 가늠할 수 없는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상기석에 자리 잡은 그 부부는 등대지기가 그러하듯 자신들의 별 아래에서 인간들에게 도움을 줄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어떤 지도로 위치를 갖다가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정말 중요한 요점을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기욤에도 문학적인 거죠. 되게 그렇게 서정적으로, 어, 예, 표현해줘서, 그러니까 이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가 되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비행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보다 이렇게 워낙에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또 그런 시각으로 더 보게 더 비행을 사랑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막에 있을 때도 저도 그 부분은 또 빌려서 읽은 대목에서 저는 이거 중고로 샀거든요. 빌려서 읽다가 막 밑줄 치고 싶어서 그리고 다음에 또 읽을 때 그 부분 다시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음, 아무튼 우리도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직장에서 만나는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거라고 그러는데 같이 이런 선배를 만나서 너무 좋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이보님은 어떠셨어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뭐죠? 너무 막 그런 삶의 그런 처절한 삶을 그런 그린 책이라서 가볍게 읽다가 네. 그 뭐죠? 야간 배랑 비슷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네, 그 사막에 고립됐을 때 그때는 막 조금 읽기 힘들더라고요. 좀. 너무 음, 막 처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 버틸 것 같아요. 총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네, 자살도 못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읽으면서 너무 괴롭더라고. 어, 목말라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버텼을까 이런 생각이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깊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저도 아직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다시 근데 한번 어린 왕, 읽어보시면. 네, 이게 이 책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책보다 이 책도 어린이판이 있거든요. 아, 어린이용 책이 있어요. 인간의 돼지가. 이거 되게 짧게 축소를 해놨긴 했는데, 그래도 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이들한테 너무 어렵잖아요. 어린 왕자는. 그쵸. 낫지 않나. 음, 되게 내 삶인데, 되게 관조적으로 자기 삶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약간 내 삶을 내가 좀 떨어져서 관찰하면, 그렇게 막 그 극도의 슬픔이나 극한 기쁨 이런 거랑은 조금 감정의 거리두기가 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여기도 그런 문장이 있었었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어제 읽었던 나태주 그 시인님의 책이었나 보다. 기적 안에 들어있을 때는 기적을 모른다. 기적이 지나가야 기적인 걸 안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힘들다는 생각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통가을이 같은 거였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먹먹해지면서 조금 그 야간 비행을 딱 읽고 나서 다른 책 읽을 때보다도 더 이게 제 삶에 약간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큰 이상을 갖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나름의 그런 철학을 갖고 이렇게 살다 갔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이분도 우울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작가의 이게 출판사마다 다르니까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분 책에는. 마지막 비행이 자살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우울증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님이 사막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그 정신력으로 버텼다 하는 게 네, 그 정신적인 주주가 네, 조금 전에 저기 봉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 결이 맞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기욤에가 그거 그 전에 빙하에 떨어져 네, 갖고 그래서 그 살아남는 그를 늘 생각을 하면서 네, 아침마다 한 방향으로 네, 찾아 나서는 그 정신력으로 예, 네, 마지막에 어 저기 사람을 만나서 이제 생명을 다시 이제 치유하게 되는 게 참 그 사람의 어떤 인연이라는 게 정신력 그게 그걸 바탕으로 쓰는 게, 네, 참, 그게 참 크구나, 라면서 사막을 헤쳐나가는 거기서, 오아시스도 보면서, 사막 여우도 만나면서, 그 여우의 지혜, 달팽이들 다 한 나무에서 잡아먹지 않고, 다음을 위해서 네, 남겨두고 먹는 네. 어떤 그런 지혜도 보여주고 했던 게, 방금 하니까 그 생각이 연결이 되시는 것 같네요. 음, 아무튼 좋으셨다니 좋네요,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책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저도 뭐 사람이랑 이렇게 연결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런 북클럽, 그러니까 소모임, 온라인 모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읽고 그냥 끝이었는데 또 이렇게 나누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3년 좀 넘게 한 다른 이제 북클럽 제가 처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긴 처음이었는데 그게 어제 끝났어요. 되게 그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갈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제 그 리더님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표면적인 이유는 무슨 기사 시험이 있는데, 북클럽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책이 못 읽은 책이 너무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여서 그거를 다 어떻게 해결하고 이어가야지 이 상태로 하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멈추면 더 안 읽어지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이렇게 읽는 거는 몰라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또 생각은 다르니까 그래서 좀 아쉬워하면서 이제 어제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책이 중심은 아니고 이야기 나누는 게 중심이었어서 안 읽어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중간까지 읽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책을 그게 완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내가 느끼고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북클럽도 있어요. 안 읽고서 읽은 척하는 북클럽도 있더라고요. 리더를 읽고 오는데 멤버들이 이제 안 읽고 오니까 안 읽고 와서 그냥 읽은 척. 근데 지난번에 한번 경험해 봤는데, 읽고 갔어요. 근데 정말 안 읽은 분이 더 창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셔서, 정말 글을 쓰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재밌는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난달에 이제 북클럽을 마치고 어쩌다가 그 예상에 없던 신춘문예를 응모를 했어요. 단편을 써서. 근데, 바쁘셨네. 네? 바쁘셨네. 아니, 그거는 정말 사흘 동안 쓴 거고 바쁘지 않았는데 너무 거기다 이렇게 몰입해서 그런지 이게 약간 에너지가 네. 털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요. 한동안 무기력증, 그래서 이 작가들이 약간 이런 게 있구나.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인 거잖아요. 그냥 갑자기 누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라고 한 건 아니고 어떤 강의 들으러 갔다가 그 강사님께서 해마다 그게 당선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내가 뭘 했다는 농사지은 느낌이라고 꼭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날이 투고 마감이었대요. 11월 28일 날. 그래서 그날은 이제 1년에 한 번 있고 이 계절이 있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전 전혀 모르던 정보였습니다. 근데 넘겼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라서 토요일 날 검색을 하니까 신문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받는 날짜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신 거는 이렇구나. 그리고 응모를 하고 다른데 이렇게 보니까 지방신문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한장 작가가 노벨상을 타고 올해가 박터지는 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모를 엄청 많이, 그러니까, 작가, 약간 이런, 우리나라 사람이 약간 그런 분위기, 유행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방신문사, 되려 이제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많이 몰렸었나 봐요. 지방신문사로 되게 많이 몰렸다.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번 완성해 놓으니까 이제 강사님 말씀대로 또 이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른데 그 작품을 계속 추가할 수 있거든요. 발표하지 않은 거는. 아, 그래서 내년엔 등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음, 용기가 아니라 무슨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내년엔 정말 작가가 되는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걸 쓰면서. 그래서, 음, 분야가 되게 많더라고요. 시도 있고요. 동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보님도 그 글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누적해 두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건 정말 어느 날인 것 같아요. 아, 써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응모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건 저도, 첫날은 아주 기세 좋게 썼어요. 왜냐면 저도 머릿속에 이게 그냥 생각이 많다 보니까, 첫날은 되게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훅 올라갔다가 그 다음 고지에 올라가는데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게, 이런 것들이죠. 경험해 보니까 그들의 고통을 아는 거고, 어, 그랬어요. 그리고, 어, 다음 책은 어떤 이모님도 북클럽에서 다른 책을 좀 읽으시잖아요. 읽으셨던 것 중에 하나 추천해 주세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다 영어 책이 그래서 뭐요? 어려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좀 네. 두꺼워서. 두꺼워요? 네. 두꺼우면 네. 가장 괜찮은 챕터만 골라주셔도 되고요. 읽으셨을 때. 네. 네. 그냥 추천해주세요. 저. 아, 네. 저희 그러면 1월은 다시 인간 본성의 법칙 한 챕터 나가고요. 그 챕터를 그러면 이보님께서 골라주세요. 인간 본성의 네. 법칙. 네네. 다시 꺼내서 몇 챕터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해주시고요. 어, 이거 잘 안 넘어가던데,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이 도서관 다니시잖아요, 문 선생님은. 그 상호대차를 예. 신청하면 책이 오더라고요. 사시지는 마시고요. 상호대차로, 이것도 글씨가 큰 책이 빅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면서 다시 책들이 그게 리뉴얼해서, 한 달에 한 권쯤 읽으니까, 네, 예, 한 달에 한 권쯤 읽으니까, 네, 그냥 책도 괜찮아요. 네, 네. 작별하지 않는다를 한번 다른 분이 추천하셨어요. 그 작별하지 않는다와 음, 그 한강 작가가 영향을 받은 독일 작가, 그건 되게 얇아요. 그 두 권을 추천해 주셔서 읽고 있는데, 제가 그거 읽고 괜찮으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읽다가 접더라도 한번 제가, 3분의 1 읽었나?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럴까? 한강 작가 책을 읽으셨죠, 이분님은. 다른 북클럽에서. 네. 소년연다하고 책식주의자 맞, 책식주의자 맞나? 책식주의자? 그리고 이미 두 권 네네. 읽으셔서 그 혼자 작별하지 읽었어요, 않는다는, 그거는. 네. 안 읽었어요, 작별하지 아직. 않는다는 안 네. 읽으셨죠? 상호대차 음. 신청하시면 다른 도서관에서 갖다 주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예, 예, 응, 응. 예, 예. 그런 제도가 있어서 사지는 마시고요. 일단 소설책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일단 음. 사지는 말고 그냥 한번 후루룩 느낀 다음에 정말 괜찮으면 사더라도. 그리고 그 이제 독일 책은 뭐예요? 네? 한강 작가가 영향받았다는 그 독일 책은 제목이 독일 뭐예요? 책은 이별 없는 세대. 이별 없는, 올려드릴게요. 되게 얇아요. 아, 근데 좀 아, 머리가 복잡해요. 정말 짧은 음, 단편 두세 페이지? 이렇게 연결되는 책인데, 되게 젊은 나이에 간 작가라서 이게 끌어오르는 열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느린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축약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엔. 새해 음,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맞네. 이어예요. 음, 끊기기 전에 해야지. 음, 네, 새해 아무튼 복 많이 올해도, 받으시고. 아, 올해도 그렇게, 올 한 해도 네.